말손 기준 권리를 제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자, 아직도 말손 기준 권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지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손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건 인수하고 말손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거는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손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임차인, 지역권, 지상권, 가처분은 인수. 그다음 뒤에 있는 거 말손 기준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은 소멸 이겁니다. 왜 그렇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이해 못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유튜브를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등기부등본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공부할 때 공시력, 등기부등본은 뭐다?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개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중개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력과 공신력이 막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게 문제 지문을 만들기도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이런 것들은 표제부에 있고 갑구라고 하는 데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우리가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적어 놓냐? 갑구, 을구가 우리가 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우리가 공부했던 물건을 여기다 다 적어 놔요. 지상권이니 전세권이니 이런 것들, 저당권이니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기입을 해놓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부등본이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을 하면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간략하게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고 그 뒤에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가처분 등기가 더 뒤에 있다는 거죠. 뒤에. 날짜가 늦어요. 자, 그러면은 근저당권이 뭡니까?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뒤에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소멸의 인수예요. 소멸. 그죠? 소멸하는 거니까 낙찰자가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공시력이란 말.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근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거로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공신력이라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에 대한 의무는 누가 있다? 소유자,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지금 물건을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뺏기게 됐는데 이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이 근저당권을 말소 안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거야. 등기부등본에 그냥 있어요.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다고.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된다? 본인 판단이죠. 그게 권리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저당권이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가처분 등이 어떻게 해요? 인수의 소멸이에요. 소멸이 아니고 인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걸 보세요. 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다시 근저당권이 있어요. 자, 말소기준 권리는 뭐다? 근저당권. 가장 먼저 된 근저당권.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인수한다, 소멸한다? 인수 안 하고 소멸시킨다. 소멸시키는데, 소멸하려고 우리 보고, 이것이 소멸이니까 내가 부담이 없다라고 경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근저당권 이걸 말소를 시켜요. 임차인이 이 빚을 이 대출금을 내가 은행에 가서 갚아버려요. 이게 소액이니까. 조금 있는 소액의 근저당권이랑 갚아버려요.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순위로 바뀌어버려요. 왜? 뒤에 있는 근저당권이 이제 말손기준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말손기준 권리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다? 내가 임차인은 선순위가 된다. 선순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멸인 줄 알았더니 인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공신력입니다.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헷갈릴 건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아주 그냥 이렇게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은 이런 권리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있고, 지역권이 있어요. 이렇게 등기부동산에 4개,
이렇게 있더라. 전세권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지역권도 있다.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전세권은 뭐죠? 경매, 내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거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아무튼 전세권자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저당권자가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근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니까 전세권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 뒤에 있는 가압류, 지역권 이런 건 다 뭐다?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뭐다? 근저당권. 자, 가운데 거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가운데 보니까 근저당권 있고, 가압류 있고, 근저당권 있고, 전세권 있어요. 전세권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전세권 뒤에 있는데, 자, 근저당권 뭐다? 말소기준 권리.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도 말소기준 권리. 이 세 개가 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다? 근저당권. 그죠? 근저당권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나머지 뒤에 거는 다 뭐다? 소멸. 이해되셨죠? 자,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지역권이 있어요. 자, 말소 기준은 뭐다? 가압류. 그죠? 여러분들 말소 기준 권리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쭉쭉쭉쭉 지어 나가는 겁니다. 자, 가압류가 이거다. 가압류 앞에 있는 거다. 지상권, 인수. 뒤에 있는 거, 지역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안 어렵죠?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전세권이 있어. 아까 전세권은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좀 인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전세권 있고 담보가등기 있고 가압류 있고 지역권이 있어요. 자, 담보가등기 나왔네. 담보가등기인데 이것이 뭐다? 담보가등기는 뭐다? 말소기준 권리다. 자,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건 다 소멸. 가압류 지역권 다 소멸.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은 인수. 인수인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신청했다 하면 이게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 안 하는 거야. 다 소멸. 줄줄이 다 소멸입니다. 자, 배당 요구를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인수.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전세권은 인수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 이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뒤에 건 다 소멸이에요. 그죠? 자, 또 보십시다. 가등기가 있어요. 앞에 가등기가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지역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등기부등본에 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말소기준 권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저당권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인수, 뒤에 있는 거 소멸 쭉쭉쭉쭉 지어나가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